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가장 강력한 의조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국민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핵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비핵화만이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부르면서 이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자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또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가 돼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억류했다가 사망 직전에 돌려보내고 일본인들을 납치해 어학 강사로 활용한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항공유 정유 공장이 있는 북섬의 마스튼 포인트에서 오클랜드 공항까지의 170km를 연결하는 송유관 일부가 파손돼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의 소유 회사인 리파이닝 뉴질랜드는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송유관을 잠그었고 기름이 공급되지 않자 오클랜드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십 대가 지연되거나 운항이 취소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출된 항공유는 6만 리터에서 8만 리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30여 명의 복구팀이 지난 나흘 동안 24시간 작업을 한 끝에 대부분의 유출된 항공유는 회수됐다고 리파이닝 뉴질랜드는 전했습니다. 리파이닝 뉴질랜드는 사고 지점에 주위 토양이 산성화돼 있어 송유관의 부식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5년 전에 마스튼 포인트에서 오클랜드 공항 부근인 위리까지 항공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노후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루아카카의 한 농장에서 땅속에 묻힌 카우리나무를 캐내다 항공유의 송유관을 건드려 기름이 새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클랜드 공항으로 공급되는 항공유가 공급되지 못해 많은 국내외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에어 뉴질랜드는 이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2012년 정부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항공업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보고서에서 공항 근처에 저유소를 확장하는 문제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의 취항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2년에는 11억 리터 정도의 항공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일부 국제선을 포함한 국내선 티켓의 발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빌과 BP 그리고 Z에너지는 리파이닝 뉴질랜드가 파손된 파이프라인을 복구할 때까지 연료 소비를 30%로 줄여달라고 각 항공사에 당부했습니다. 정유 공장이 있는 마스튼 포인트에서 오클랜드 공항 부근의 위리까지 항공유와 휘발유 그리고 경유를 공급하는 168km의 파이프라인이 지난 목요일 오후 굴착 작업 중 훼손돼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이로 인해 3천여 명의 승객이 제때 여행을 할 수 없고 6천여 명의 승객들은 일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국내선 23편, 국제선 13편이 결항됐습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유류난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조 차량 우선 통행을 위한 특별 교통신호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고프 시장은 오클랜드 의회는 기름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시내 교통소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고프 시장은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관문이며 관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료 공급 파이프라인 훼손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은 오클랜드 공항으로 에어 뉴질랜드는 티켓 발매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항공 여행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고기 수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영국으로의 양고기 수출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업계가 부가소득이 낮은 영국 시장을 피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 시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한때 뉴질랜드 최대 양고기 수출 시장이었으나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시장 환경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뉴질랜드 양고기 업계는 영국 이후에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영국으로 수출된 뉴질랜드산 냉동 양고기는 1274톤에 그쳐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월간 수출 물량으로는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영국으로 수출된 양고기는 1년 전에 비해서 3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장 양고기의 경우 영국 시장의 가격이 매우 안정적이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조업 활동은 지난 8월 한겨울을 넘기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가 발표한 제조업 지수를 보면 지난 7월 55.5에서 지금은 57.9로 올라갔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서면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인데 뉴질랜드의 제조업 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제조업은 정치가 불안정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2.5%에서 3% 사이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자 영양 결핍으로 입원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입원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0명의 어린이가 영양결핍과 빈혈로 인해 하루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 숫자에 비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빈곤퇴치단체의 니키 터너 박사는 주택 문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문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영양식을 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병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이 작년에 발표한 식품조사 자료를 보면 남자는 1인당 일주일에 평균 64달러, 여자는 55달러, 그리고 5살 어린이는 40달러를 식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를 가진 빈곤층 여성은 일주일에 식비로 25달러를 쓰고 있다는 자료도 메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뉴질랜드의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가 늘어나고 해외 관광객과 낮은 이율 등이 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가 최근 분기별 보고서에서 밝힌 것을 보면 올해 말에는 경제 성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는 올해 초에도 건축 수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고 많은 이민자와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주택, 호텔, 사무실 공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3.4%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1%를 약간 넘어서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2%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 말부터 1.75%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기준이율은 2019년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한식당 경영주, 조리사, 홀서빙 직원을 위한 교육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오클랜드 시내 코넬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는 한국위식정보의 박형희 대표와 하병갑 법무회계사, 튜터 푸드 세이프티 뉴질랜드의 유정옥, 그리고 서비스 교육은 저스틴 도가 맡았습니다.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박형희 강사는 미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한식협회 안영백 회장은 뉴질랜드 교민이 종사하는 업종 중에서 요식업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 초기에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식 영업을 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한식이 뉴질랜드의 다국적 국민들의 입맛을 겨냥한 사업으로 흔들리지 않은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영백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나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한식이 뉴질랜드에서 더욱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유관 파열로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는 28일이나 돼야 정식으로 복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